지난 1905년 5월 러일 전쟁 중에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 함대가 괴멸당하고 사령관이 일본에 항복한 이후에도 러시아로 탈출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북상을 하던 전함이 한 척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전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호입니다.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함대에 추적당해서 발견됐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스스로 침몰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돈스코이호가 침몰한 지 11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돈스코이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이 대한민국은 이 돈스코이호 때문에 요동을 쳤습니다.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그러니까 침몰한 지 무려 113년이나 된 그런 전함입니다. 러시아의 전함인데 인양을 시도하는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예요. 이렇게 온 나라가 돈스코이호에 들썩이는 이유. 네. 보물이 숨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릴 때부터 보물섬 이런 거에다 환상이 있잖아요. 동화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환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생기는 거죠. 앞서 이제 황순호 앵커도 좀 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돈스코이호라는 게 러일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배거든요. 네. 당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이제 발틱 함대가 저기 발틱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 희망복 샥 돌아가지고 스시마까지 옵니다. 스시마 해협까지. 그래서 동해 쪽에서 일본 함대랑 붙었는데 졌죠. 네. 러시아 배 거의 전멸을 합니다. 근데 이 돈스코이호라는 게 일본군의 포격을 받고 침몰한 게 아니라 야, 이 배에 굉장히 귀중한 게 많이 있는데 네. 이거 일본군한테 넘어가면 귀중한 물건들 전부 다 일본군한테 넘어가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자폭하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침몰을 시킨 거거든요. 네. 뺏기기 싫으니까. 네. 거기 뭐가 있길래 그 승조원들까지 전부 다 물에 수장시키면서 배를 스스로 침몰을 시켰을까라는 의구심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금괴가 숨겨져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왔고 네. 거기에 당시 기준으로 한 200통 정도의 금괴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돈 150조라는 겁니다. 150조 원이요. 150억이 아니라 150조 원. 아하.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그렇게 금괴가 담겨 있는 돈스코이호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신일그룹 측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네. 뜨거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게 진짜 금괴가 200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유추만 할 뿐인데요.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 측은요, 이 보물 상자로 보이는 물건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오늘 주식시장 하루 종일 요동을 쳤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요, 이 돈스코이호 때문에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혀진 적이 있었는데, 자, 정서육정인. 그러니까 이 20년 전이에요. 1998년도에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서라는 게 해양수산부에 제출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 인양 계획서의 동기가 됐던 게 영화 타이타닉이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요. 이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것이 1998년인데 네. 97년도에 우리가 IMF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또 같은 해에 우리 너무나 유명한 90년대의 블록버스터 타이타닉호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예, 영화 네.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흥행몰이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보물섬이 발견됐다. 러시아의 함선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되니까 이거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거 인양을 함으로써 타이타닉이 갖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로망, 희망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IMF 이런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국민들의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보자. 금모으기 운동도 한창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금만 다 꺼내도 굉장한 도움이 될 뻔했어요. 바다판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네. 예. 자, IMF 위기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물선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됐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때 좀 진행을 시키려고 했더니 한 기업이 또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동화건설.
예, 동아건설은 이제 사실 최원석 회장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랬죠. 굉장히 좋고 탄탄한 회사인데 어쨌든 IMF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동아건설이 이 2000년 초반쯤에 야 우리가 이 보물선을 인양을 할 건데 인양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당시에 동아건설 주가가 회사가 IMF에 휴종해가지고 360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17일 연속 상한가를 칩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들의 소망 17일 연속 상한가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래서 그 360원짜리 주식이 3,900원까지 가요. 아하. 10배가 넘게 오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된 거죠. 이게 실체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인양을 하겠습니다는 인양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처럼 뭐 발견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실리그룹처럼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당시에 또 투자자들 또 엄청난 많은 또 손해를 입었죠. 사실 당시에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원이 공동으로 아주 구체적인 인양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정부의 허가였습니다. 해양부에서 일단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인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맞았죠.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 있던 동아건설로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른바 밀레니엄 2000 프로젝트 네. 이걸 통해서 다시 이른바 살아나겠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해수부 같은 경우는 98년에 있었던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내부의 비리 문제 이런 게 불거지면서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위기까지 몰려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타이타닉의 그 흥행으로 인한 해저 탐사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한번 인양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허가까지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동아건설이 이 워크아웃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아하.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죠. 네. 글쎄요. 일단은 뭐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돌아가는 상황과 지금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돈스코요의 200톤이라는 이른바 금화 금괴가 실려 있느냐. 네. 인데 저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과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그러니까 근거로 그 그런 생각을? 돈스코요 자체가 네. 일단 배수량 자체가 한 6,0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작은 배입니다. 크지 않은 작은 배이고 거기에 200톤이 실려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당시 러시아의 재정 상태 자체가 뭐 그 정도의 부자한 나라가 아니었고 네. 2016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금 보유량이 한 106톤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굉장한 무기입니다. 재정적인. 그렇죠. 경제적인 무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은행에 있던 그 금괴들을 전부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다 피난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의 여러 가지 상황 등등을 봤을 때 물론 뭐 월급 등을 주기 위해서 금화가 일부 실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 정도 200톤 정도에 달하는 저런 금괴가 실려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사실 보물선을 가지고 주가 조작 이런 사기와 가까운 일을 했던 경우가 이 비슷한 시기에 또 있었어요. 바로 유명한 이용호 게이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가 아니고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이제 한국에서 많은 금괴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에서 지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다가 역시 이제 그것을 바다에 빠뜨려서 진도 앞바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물을 이제 찾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굴 신청을 내고 했는데요. 역시 저 때도 그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160억 그 가량의 어떤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런 그 증언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얘기하신 그 동아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동아건설이 보물선 탐사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정부에 의해서 이 주식 매매 정지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회계 보고서에서 이 동아건설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동아건설이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됐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오히려 이 보물선 이 탐사를 오히려 막은 게 아닌가 당시에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막죠? 이 부분이 너무 이 주가 급등이라는 이런 부분이 너무 네. 이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2018년인 현 시점에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돈스코요, 이른바 보물선 인양 작업. 이 동아건설은 당시에 인양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이번에 신일그룹 측에서는 과연 이 발굴 또는 인양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해양수산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어떠한 승인 신청을 한 것도 없다. 신청 자체가 들어온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일그룹이 이거를 인정할 생각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신일그룹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 그래요? 왜죠? 자본금 1억으로 네. 건설된, 그것도 6월 달에 건설된 사무실 한 개층을 쓰는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작은 회사인데요. 네. 물론 이제 모 기업이 제일제강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일제강의 주식이 폭등을 했는데 오늘 또 그쪽에서는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산 가치가 이제 지금 200톤의 금괴라고 하면 200조 원이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150조. 150조. 네. 200톤이면 150조죠. 그러면은 그걸 인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조로 그의 10%를 정부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네. 1억 원짜리 자본금을 가진 회사가 무슨 수로 네. 150조의 10분의 1을 15조를 마련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가능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당시에 이제 동아건설에서 저 해수부에 신청을 할 때 네. 그때 얼마 저 안에 금괴와 금화가 있다라고 가상해서 했냐면 500kg이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500kg. 예, 물론 이제 그것이 아까 보증금 10분의 1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당시 그 정도로 판단했다라는 것은 지금 뭐 200톤에 150조 이런 부분과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0톤, 150조 이 부분은 너무 지금 언론에서도 좀 뭐랄까 과장된 게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돈스코이호라는 그 배가 실제로 있고 네. 지금 바다 밑에 있다는 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건져보자라는 네. 생각은 들기 마련이고요. 아, 그 돈 많이 드는 작업을 누가 하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 경제 서적에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불경기일 때 보물선 기사를 조심해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IMF여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 때 불경기였는데 보물선 기사가 쏟아져 나왔었고 지금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자, 이때 또 보물선 기사를 조심해라.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건진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저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죠.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전쟁 중에 침몰한 건가 적의 포격을 맞다서 네. 그러면 이제 그 나라 소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본군의 포격을 받아가지고 침몰이 됐으면 러시아의 소유가 맞는데 네. 이게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수장시킨 거거든요. 네. 전쟁 중에 침몰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유권 없어지고 우리나라 울릉도 근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소유다.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대한민국 소유권까지는 뭐 매장물 되는데 발굴법에 따라서 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나라 거냐 내 거냐 그렇죠. 그 비율이 이제 건진 사람 70% 국가 30% 얘기를 해요. 아, 그럼 건지고 싶겠네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건져야지 그 얘기 나오는 거고. 글쎄 이거 만약에 건진 다음에 만약에 진짜 150조, 200톤 있다고 합시다. 네.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걱정. 200조 없다니까요. 이게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예. 아니, 먼저 러시아-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이 돈스코이란 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 네, 네, 네. 돈스코이가 전쟁 영웅으로 지금 네. 이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네. 돈스코이라는 사람이 네. 그 당시에 배를 어쨌든 울릉도 가까이까지 끌고 가서 수병 700명 정도는 그대로 울릉도에 상륙시키고 배를 스스로 침몰시켰단 말입니다. 이 스스로 침몰시킨 것은 네. 이제 뭔가 안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스스로 침몰시켰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배를 그대로 적군에게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침몰시키는 명예롭게. 것은 그 명예로운 일종의 이제 사람으로 그런 거일 차별하는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걸 너무 과장을 해서 엄청나게 저는 뭐 일부 조금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얘기되는 이 정도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규모다. 네. 처음 봤습니다. 소정석 국장께서 200톤 없다니까 자꾸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보물 얘기는 언제 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